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파면시킨 권성동의 대가다. 여러분, 윤창중이한테 윤칼세 TV에 자발적 구독료 보낸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아까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보러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복제 준다고 생각하세요. 하하하. 예? 제가 어제 그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저께가 어제 그저께지. 권성동이가 제2의 이준석 된다라고 딱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이가 문자 교신할 때, 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딱 뭐라 했어요? 권성동이가 이준석이처럼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적중한 거예요. 권성동이가 지금 뭐냐면 원내대표만 유지한 채 그 직무대행 체제를, 직무대행 그 자리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욕이지. 흔히 권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권불, 지금 길게 법원 권불 80일. 어제 밤에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권불 80일? 권성동이가 7월 8일 날 권불 20일이래. 딱 권불 20일. 또 하나 제가 예측할까요? 원내 대표 자리도 100% 뺏길 겁니다. 네. 정치라는 게 한 번 뺏기기 시작하면 다 뺏겨요. 이건 100% 맞아요. 대표 직무 권한 대행 자리를 지금 뺏기겠단 말이에요. 32명 초선 의원들이 집단 항명을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생각도 비대위다 확인한 거지. 자, 이준석이가 물러났죠. 몰락한 거예요. 아이고, 무념무상팀 감사합니다. 권성동이가 이제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미 몰락 중이에요. 이걸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무슨 저급한 복수심리, 복수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사의 신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당대표라고 하는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게 한 거,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역사의 신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준석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저 윤창중이에요. 네? 2012년에 제가 채널A에 쾌도남마를 나갈 때 쾌도남마 200회 기념으로 청계천 광장에서 공개방송을 해서 공개방송. 그때 공개방송할 때에 이 보수 우파 사이드로 누가 나오냐면 윤창중하고 이준석이가 나왔어요. 김진명, 사회를 이제 박종진이가 보고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준석이가 갑자기 저를 조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조지는 거야. 이 친구가 이 고약한 인간이구나. 그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쾌도남마 뭐 TV조선 출연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인지도가 있을 때 센 놈을 조져라. 센 놈을 조지라. 그때 이준석의 나이가 28, 29. 이 친구 정말 못된 인간이구나. 아니 뭘로 보나 말이죠. 이준석이 1985년생이잖아요. 정말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하룻강아지인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공개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준석이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을 뻔했다. 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을지로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뒤풀이를 하는데 이준석이가 나한테 딱 오더니 아이고 대표님 저랑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막 웃으면서 그러자 내 아들 뻘이니까 막내 아들 뻘이니까 사진을 찍었더니 그것을 페이스북에 딱 올려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님 보십시오. 그렇게 조지던 놈이 방송에서 나를 그렇게 조지던 놈이 표변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전효기가 이걸 그대로 당했더만. 전효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윤창중이가 완전히 매장이 매장 완전히 매장이 돼가지고 제가 집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가. 그때 제가 전화를 일체 안 받을 때예요. 두문불출할 때야. 전화를 보니까 이준석이 전화한 거예요. 이준석이. 근데 속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야, 내가 이준석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친구가 이런 게 있었네. 그런데 전화를 받는다는 게 또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며칠 있다가 우리 둘째 아들이 이준석과 나이가 같은데 저 김포에 살 때예요. 그 저희 집에 왔다가 그 아들이 가다가 카톡을 보냈어요. 봤더니 이준석이가 TV조선의 강적들에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전화를. 그때 뭐 이봉규 뭐 김갑수 뭐 박종진 다 있는데 거기서 이준석이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그 전전날 카톡을 개통을 했는데 윤창중이가 움직이려고 말이야 카톡을 개방해가지고 말이야 파렴치한 인간으로 이준석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를 조지른 거야. 야,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준석이가 선의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선배님 잘 이겨내십시오. 이런 소리를 할 거로 생각했던 내가 완전히 난 뒤통수를 맞은 거야. 그
강적들에서 윤창중하고 수시로 통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윤창중을 완전히 쓰레기로 막 난도질을 해버리더라고. 이야, 에? 나는 그래서 이준석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권성동이가 무너지면서 역사의 신은 살아있구나. 어? 역사의 신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어? 이준석이의 몰락을 가져온 구조적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이준석. 박근혜 키드로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 가지고, 응? 박근혜 키드잖아요. 정계에 들어온 게. 그런데 극적으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 가지고 당대표까지 되는데 성공한 이른바 반박근혜 전선의 상징적 인물이 이준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근혜 키드로서 호가호위 모든 활락을 누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니까 등에 칼을 꼽은 배신자라는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준석이가 지금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구조적인 원인이 뭐였냐? 그 원인과 배경이 뭐냐 이거야. 응? 이준석 저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나니구나. 지금 돌아다니는 것까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이준석은 뭐해? 보수의 공적 1호였잖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인내하는 그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준석의 비극인 거야. 역사의 신은 여기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여기에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 사건의 결정적인 게 나온 거지. 이준석의 교활한 이중성을 한마디로 보여준 사건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보수층으로부터 조금도 동정을 불러오지 못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의 배신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따라서 나는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이준석은 절대 재기 못할 겁니다. 지금 권성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박근혜 지지층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들이 이준석에 대해 갖고 있는 심리와 권성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심리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권성동이가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어요. 네. 야, 역사의 신은 살아있는 거야. 국회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당시 대통령 박근혜. 그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권성동이가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 정말로 이 권성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울법대, 고려대 법대가 장악하고 있는 이 검찰계에서 까놓고 중앙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명박 정권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공천을 받아서 강릉에 당선이 되고서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완전 이명박의 똘만이지. 그게 권성동, 장제원, 김성태, 김무성. 이게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직속 꼬붕들이지. 그 국회 법사위원장, 집권당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가가지고 최후 진술을 했죠. 2017년 1월 27일일 겁니다.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울면서 호소. 네?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한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적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권성동한테 능멸을 당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적. 그래가지고 지난번 4.15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를 해서 살아남았어요. 응? 살아남았는데 강릉에서 어렸을 때 만난 그 윤석열이가 바로 지지율 1위 대선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게 된 거예요. 천운이 굴러온 거지.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의 2인자가 됐어. 권성동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권성동이가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주게 된 건데 그건 뭐냐? 장제원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의 손을 들어준 거지. 도리도리 하다가 장제원의 난을 지지해 준 거야. 그러면 뭐냐? 권성동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거야. 이게 정치야. 이게 이준석, 권성동 뿐만 아니라 정말 탄핵에 앞장섰던 그 62명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재판받으러 다닐 때에 제명 탈당 축출시킨 그 홍준표 이 양반들이 서로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정치를 하면서 정계에서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네? 참 정말로 신기한 현상인 거야. 네? 자, 여러분 제가 꼬아볼게요. 김무성이 온갖 몸부림을 쳤어. 지난번 4.15 총선 때는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꼼수까지 부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무성도 사라지고 있고 유승민 온갖 그야말로 사기와 위선과 이걸로 지난번 총선 때 대구 동구을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윤창중이가 딱 지켜가지고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준석 밀었다가 경기도 지사를 거의 먹은 줄 알았는데 경선에서 낙선이 됐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준석, 김성태,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징계까지 됐어요. 자, 이걸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 꼽은 사람들은 보수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의 법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바란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박근혜 저주의 법칙이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제가 6번째 칼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면서 이 지구상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을 꼽은 사람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몰락한다. 불행한 말로를 피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박근혜 저주의 법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모조리 몰락. 그렇습니다. 네. 지평선님, 탄핵 주범 하나하나 제거된다. 탄핵 배신자 62명 중에 16명만 남아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홍준표 17명이 남아있어요. 예. 자, 4번째, 이준석과 성기능 강화약입니다. 성기능 강화약.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네. 제가 그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가 강신업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을 김소연 변호사에 이어서 맡게 됐다. 이것은 정말 이준석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강신업 변호사한테 용케 걸렸구나.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준석이가 대전에 내려가서 성상납을 이제 2번을 받았고, 이걸 포함해 가지고 20여 차례 김성진한테 이제 술과 밥을 대접받았다. 쉽게 말하면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네? 얻어먹었다는 건데,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은 게 2번입니다. 언제죠? 2013년 7월 11일이야. 2013년 7월 11일, 그러니까 김성진의 주장에 따르면 룸사롱에 가서 술 대접을 받고 호텔에 올라가서 성행위를 했다는 거지. 2013년 7월 11일. 근데 한 달 나흘 만에 다시 이준석이가 대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2013년 8월 15일이야. 여기까지 김소연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그 서울구치소에서 불러다가 조사한 내용이야. 근데 이 강신업 변호사가 어디까지 끌어왔냐면 2013년 8월 15일 8.15 광복절, 그 2013년 8월 15일에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김성진이가 이준석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 그 진솔한 내용을 공개했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나도 이거 얘기 잘못하면 이준석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연합뉴스 국민일보 종합이야. 뭐냐면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8월 15일 날 자기가 대전역에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이준석을 데리러. 네? 근데 8월 15일이 광복절 공휴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옥천, 그 바로 옆에 옥천이니까 충청북도 옥천의 한 식당에 가가지고 8월 15일 날 이준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그 시계, 대통령 박근혜라고 찍힌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옥천의 한 식당에서. 이게 이제 옥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게 이게 점심때쯤 됐을 텐데. 낮부터 룸사롱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그 김성진 대표의 자택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신 거야. 그게 이제 술 마신 걸로 치면 1차야. 그 자리에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김성진이가 지금 이준석한테 계속 술 대접을 하는 이유가, 성상납을 하는 이유가 김성진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성에 오셨을 때에 자기 회사를 방문하게 해달라. 그러면 자기 회사가 이름이 알려지니까 대박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좀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을 그렇게 좀 맞춰주도록 힘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준석이가 당시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그 김상민 의원하고 류땡땡 네모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모시고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김상민하고 류땡땡 대표를 또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또 현찰로 받은 거야. 오케이, 내가 그 김상민하고 류땡땡 대표한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일정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룸살롱에 가서 술을 또 마신 거예요. 이게 2차야, 2차. 그 술을 마시면서 지금 가세연에 보면 장모 이사라고 나오는데 그 장모 이사가 가져온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 이게 강신업 변호사의 발표야.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뭐냐? 그 약을 나눠 먹었다. 둘만 나눠 먹었는데 모르잖아. 그런데 뭐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하고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장모 이사가 나눈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어. 문자가, 이 문자가 증거로 나온 거야. 문자가. 그리고 김성진이가 완전히 마음을 바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지금 잡고 있는 거야. 접대 여성을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이준석이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접대 여성을 호텔로 보냈다고 하는 그 진술을 한 거야. 네? 이야,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을 지키려고 하는 이른바 친이대 그 애들하고 쭉 있잖아요. 서울경찰청이 무혐의 처리를 하면은 이준석이가 복귀할 것이다, 컴백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근거 없는, 완전히 근거 없는 소설이지. 네? 오늘 동시 시청자가 한 3,000명 넘어야 되는데 3,000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가지 않으시면 3,000명 됩니다. 네, 오늘 한번 3,000명 넘어보자고요. 네? 이런 게 지금 나온 거야. 김성진도 머리를 쓰겠지. 내가 누구한테 유리하게 진술을 해야 될 거냐, 무지하게 머리를 굴릴 거라고. 근데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의 경찰, 서울경찰청이 문제가 많은 거야. 작년 12월 27일 날 가세현이 고소고발을 했고,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1월 초에 서울경찰청으로 넘겼어요. 근데 아무런 수사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수사가 없는 거야. 절대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우호적이었던 거지. 이건 뭐냐? 문재인하고 민주당이 이준석을 지키려 한다는 그 의중과 기획을 서울경찰청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랬느냐? 왜? 네? 여기에 빅픽처가 있다고 보는 거지. 문재인과 민주당을 이준석이가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 때 이른바 이준석이 내부 총질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에 이준석의 역할을 유도한다는 빅픽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진실은 반드시 제가 밝혀낼 거예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것이, 이게 과연 제3세력의 역선택이나 제3세력의 개입이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지원을 단 한 번도 정면 공격, 매섭게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윤석열을 한마디로 내부 총질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이준석 성상납을 비판하는 그 호재인데, 국민의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서가 단 딱 한 차례도 안 나왔어. 민주당 여성의원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인 권인숙이 완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여성시민단체 완전 침묵이었어. 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야. 상황이. 한겨레를 딱 보니까 서울경찰청장이 왜 이준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여태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준석을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게 나왔어. 그게 뭐냐? 권성동이가 이제 당대표 대행에서 물러나고 비대위가 만들어졌다. 네? 비대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준석을 무혐의 처리할 수 없다, 이가 서울경찰청이. 비대위까지 만들었는데, 비대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서울경찰청이 이준석을 무혐의 처리하게 되면 이준석이가 컴백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이준석이가 돌아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가, 자리가. 네? 서울경찰청이 계속 지연작전 벌이다가 서울경찰청이 올가미에 들어간 거야. 아, 이야. 정말 재밌는 얘기네. 에? 네. 이준석은 완전히 컴백을 못할 것이다라고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첫째, 이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해, 강원도 동해 삼척 그 국회의원인 윤핵관 이철규가 지금 이준석을 공격하는 거야. 네? 이준석이가 우리를 개로 비유했다. 네? 이 양반이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한 경찰 출신이에요.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경찰 이 도경국장까지 한 사람이야. 방송통신대 출신이고. 이게 바로 윤석열 생각인 거야. 윤심인 거지. 네. 이거구나. 이준석은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구나. 또 한 가지는 박지원이가 뭐라 했느냐. 박지원이 귀신이야, 정말. 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악마 정치 구단. 네? 박지원, 악마 정치 구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한테 내부 총질 문자를 보낸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당신은 대표가 앞으로 될 수 없다. 6개월 징계가 끝나더라도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다 그랬어. 딱 정리를 했어, 박지원이. 네.